한국 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이 이렇게 철저하다고? 그런데 태국인들이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이 오고 또 머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노력과 태국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진 놀라운 진실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한국이 왜 이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하게 될 겁니다. 과연 태국은 한국에 감사해야 할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특파원 존 캐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정부의 불법 체류 방지 정책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솔직히 그저 엄격한 단속이군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터를 살펴보니 이건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저는 태국에서의 취재 경험이 많아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진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까지 알게 되면서요. 며칠 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가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 무려 14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숫자만 들어도 놀랍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인천에서 열린 태국 가수 암추띠마의 콘서트장에서 출입국 관리소가 불법 체류자 83명을 적발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 브리핑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태국인들은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강도 높은 입국 심사를 하게 된 걸까? 단순히 단속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과연 태국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이런 불법 체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으로서 태국을 돕는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하고 태국의 농촌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고 현대차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세워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도 큰 부분이었죠.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태국은 한국을 경제적 롤모델로 삼아왔고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태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태국 이주민 커뮤니티를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태국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불법 체류자와 합법적으로 한국에 온 태국인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장소였어요. 커뮤니티의 리더는 피차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이었는데 그는 태국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다 한국으로 온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차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회가 많습니다. 태국에서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2달만 열심히 일하면 태국에서 1년 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언어도 다르고 규제도 많고 늘 불법 체류 단속을 걱정해야 하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많은 태국인이 불법 체류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오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태국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왜 한국이 그토록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태국의 공적개발원조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태국 북부의 한 지역에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국 농민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해왔어요. 덕분에 태국은 농업 생산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은 태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피차이도 과거 삼성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받은 월급은 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한국의 지원이 태국인의 한국행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고급 기술과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게 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특히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입소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피차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는 걸 이해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더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사람들은 우리를 불법 체류자로만 보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태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태국 이주민 커뮤니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요. 이후 저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정책과 태국 이주민들이 그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법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며 또 다른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된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침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 당장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특히 태국과의 관계는 한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그 덕분에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졌죠.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한국으로의 불법 이주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속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강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저를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단속을 넘어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합법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한국 문제를 연구하는 한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태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 단속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국 국민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성공의 일부가 태국의 노동과 자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려는 것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의 지원으로 농촌 개발, 기술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어요.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자신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걸 비판만 할 수는 없겠죠.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정을 통해 태국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인 커뮤니티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정부의 관점을 연결해 보니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서 양국 간 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의 생존과 꿈이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우연히 만난 태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자신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부터 하죠.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모두가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과 태국 간의 깊은 유대감 속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진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들과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국인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실제 사례를 더 알아보기 위해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근로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성실해요. 일을 아주 꼼꼼히 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요즘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결국 한국 기업들도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는 이어서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고용 프로그램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온 근로자들에게는 숙소도 제공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문제가 커지면 결국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죠. 그곳에서 만난 태국인 근로자 솜차이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회사에서 저를 믿어주고 한국 정부가 합법적인 고용 시스템을 제공해줘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솜차이는 자신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태국에서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집도 사주고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 돈은 태국에서 벌었으면 절대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우려를 털어놨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면 결국 한국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한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한국 정부는 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 발급과 고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귀국해야 하는데 귀국 후에는 다시 한국에 오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태국인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싶은데 돌아가면 다시는 올 수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였습니다. 불법 체류를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솜차이와의 대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태국인들의 꿈과 한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협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태국,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들은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로 태국인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도움으로 특별 허가를 받아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태국인 여행객들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만난 한 태국인 관광객, 마이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심사관의 추가 질문에 당황하며 서류를 찾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입국이 거부되었고 공항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며 저는 한국의 심사 절차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진 한국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 철저히 확인할 뿐이죠. 사실 태국 관광객들 중 80% 이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건 오히려 불법 체류 문제를 줄이고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입국 거부의 배경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태국인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태국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태국의 시각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단속 강화 정책이 이해는 되지만 태국 국민들이 입국 과정에서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의 경제 발전까지요. 하지만 일부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몰리는 경험을 하면 그 선망이 실망으로 바뀌곤 하죠.
대사관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더 긴밀히 협력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태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불편한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마친 후 저는 태국 이주민 센터를 다시 찾아가 피차이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차이 씨, 한국 정부의 단속이 태국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단속을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될 겁니다. 그의 대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갈등은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와 경제적 관계 속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과 태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할 즈음 저는 한국 법무부가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며 다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해서 귀국하면 일정 기간 뒤에 다시 한국으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였죠. 정책 시행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귀국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죠.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태국인을 포함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한 연구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인들은 특히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강한데 그들의 이런 열정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태국 정부 역시 이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귀국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도 이 과정에 협력하며 귀국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태국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정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함께 협력하며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피차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듣고 자신도 자발적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가족과 태국에서 다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피차이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술을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 모든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외교적 협력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불법 체류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지만 이를 통해 양국은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정책과 태국 국민들의 성실함과 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서로를 향한 신뢰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이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서울을 떠나며 취재를 마무리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과 태국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두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갈등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필요, 문화적 교류, 그리고 인간적인 열망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는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정한 법 집행과 동시에 태국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태국은 한국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자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